아 참. 제 이름은 정태식. 올해 70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아파트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워놨으니 이제 편하게 살 때라 하겠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집구석에 콕 박혀 텔레비전이나 보고 아내한테 잔소리나 듣는 게 제 일과의 전부였죠. 그렇게 소파에 파묻혀 지낸 지가 벌써 5년째였나. 몸은 편한데 마음은 허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서울에 사는 아들 녀석이 불쑥 찾아온 거예요. 손에는 뭘 그리 바리바리 들고 왔나 했더니 세상에. 어머니 생신 선물이라며 제 아내에게는 비싼 목걸이를 주고 저한테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신용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그거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시라고 제 카드 하나 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세요. 그 말 듣는데 괜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평생 자식들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손 벌린 적도 없는데 아들 녀석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죠. 근데 이 카드를 어디에 쓰겠어요. 다 늙어서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아들 카드 마음이 떨려서 쓸 수나 있겠어요. 며칠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냄새나는 제 잠바라도 하나 살까 싶어 백화점에 가봤죠. 평생 이런 데는 와본 적도 없는데 참 신기한 세상이더군요. 촌사람처럼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옷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 화방 코너에 놓인 알록달록한 물감 세트였죠. 젊은 시절 저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때는 먹고 사느라 붓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물감 상자를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홀린 듯이 화방으로 다가가니 점원이 제게 말을 걸더군요. 어르신 그림 그리시는 분이세요. 이 물감 세트가 전문가용이라 인기가 많아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아니 그냥 예뻐서 구경 좀 하려고요. 했죠. 그러자 점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이런 멋진 취미 하나쯤은 있으셔야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에 홀린 듯 제일 비싸 보이는 미술 도구 세트를 골랐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 신용카드를 내밀었죠. 유용하는 소리와 함께 125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휴대폰으로 왔더군요. 아이고, 손이 다 떨리더이다. 그렇게 미술 도구 세트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아내한테는 말도 못하고 장롱 속에 숨겨놨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아내가 보면 무슨 짓이냐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뒤 그 도구들을 들고 동네 공원에 나갔죠.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마침 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더군요. 어머,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꼭 화가 같아요.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빨개졌죠. 아주머니의 이름은 미선이라고 했는데 저처럼 혼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림을 좋아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소중한 우정을 쌓아갔죠. 미선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미선 씨와는 매일 공원에서 만났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마다 아들 녀석이 준 카드를 썼죠. 쓴 돈은 생각도 안 했죠. 그저 미선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들 녀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백화점이나 카페에서 사용하신 내역이 많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누가 카드를 훔쳐갔어요? 그 말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저는 얼버무렸죠. 그게 그냥 요즘 친구들이랑 취미생활 좀 같이 한다고. 무슨 취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 나이에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생겼다는 게 괜히 부끄러웠거든요. 아들 녀석의 목소리는 걱정에서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혹시 누가 카드 쓰라고 꼬드겼어요? 아님 혹시 여자 만나는 거 아니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죠. 아들은 제게 제가 아버지 카드 내역을 계속 확인해 볼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불안해졌죠. 아들은 저를 믿지 않고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미선 씨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녀는 제게 잊었던 청춘의 꿈과 활기를 선물해줬으니까요. 과연 저는 아들의 감시망을 피해서 미선 씨와의 새로운 취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들 녀석의 전화 한 통에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죠.
아들을 소개해야 한다는 게 영 찝찝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뒤늦게 찾은 취미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걸요.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매일 전전긍긍하며 미선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미선 씨와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아들 녀석의 차가 보였죠. 아니, 이 녀석이 왜 여기에?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죠. 아들 녀석이 저를 미행하고 있었다니. 저는 황급히 미선 씨를 숨겼죠. 미선 씨, 잠깐만요. 저기 제 아들이 와서. 여기 숨어 계세요. 미선 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제 말대로 풀숲에 몸을 숨겼죠. 아들 녀석은 제게 다가와서 묻더군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은행 갔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왔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냥 공원 산책 좀 나왔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면서 풀숲에 숨어있던 미선 씨의 치마자락이 보였죠. 아들 녀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아버지, 저기 누구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결국 미선 씨를 나오라고 했죠. 아들 녀석은 미선 씨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아들 녀석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아들아, 이분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분이시다. 아들 녀석은 제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눈치였죠.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이 여자분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들 녀석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죠. 저는 그런 아들 녀석의 모습에 상처받았죠. 아들 녀석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미선 씨가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와 말했죠. 아드님,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그림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는 동네 친구입니다. 아버님이 사신 미술 도구는 모두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신 거예요. 미선 씨는 품에 안고 있던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과 미선 씨가 그린 그림들이 함께 있었죠. 미선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랫동안 홀로 지냈어요.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면서 그림 그리는 즐거움도 인생의 활기도 다시 찾게 되었죠. 아버님은 좋은 분이세요. 아드님께 부끄러운 행동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미선 씨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죠. 아들 녀석도 미선 씨의 말을 듣고 제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죠. 그리고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런 취미가 있으셨으면서 왜 숨기셨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아들 녀석에게는 미안하다고 했고 미선 씨에게는 고맙다고 했죠. 아들 녀석은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죠. 아들 녀석은 미선 씨와의 오해를 풀고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하나 했죠.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고 제가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진심이 담긴 제안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평생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했는데 아들 녀석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고 싶어 했죠. 그렇게 저는 서울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죠. 아내와 저는 처음에는 낯선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아들 녀석이 퇴근 후에는 늘 우리를 데리고 외식을 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박물관을 찾아다녔죠. 저는 아들 녀석이 사준 옷을 입고 아들 녀석이 사준 신발을 신고 아들 녀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며 난생 처음 호강이라는 걸 해봤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신용카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건 금액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였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제가 해드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께서 이제라도 즐거운 취미생활을 찾으신 게 너무 기뻐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선 씨를 만나게 된 계기, 함께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즐거움, 그리고 아들 녀석과의 오해까지.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이가 들어서 자꾸만 기운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는데 당신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좋소. 그분 나에게도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아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와 함께 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서먹했지만 아내가 먼저 미선 씨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 남편의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미선 씨도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덕분에 좋은 친구를 얻었는걸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미선 씨는 금세 친해졌고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게 아들 녀석이 준 신용카드는 단순한 카드가 아니었죠. 그 카드는 저를 올가매던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희망이었죠. 그리고 미선 씨는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준 기적이었죠. 저는 깨달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저는 이제 더 이상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지 않아요. 아내와 함께 그리고 미선 씨와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죠.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 해요. 제 삶의 마지막 장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